안녕하세요. 홍익부동산입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분양과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미분양 관련 통계부터 시작해서 분양가를 형성하는 요인, 분양가 상한제, 최근 분양 아파트들의 성적표, 그리고 저희 부동산이 있는 검단 신도시에 관한 이야기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먼저 최근 뉴스들부터 보시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죠. 거래되고 있는 집값은 대부분 2019년에서 2020년 수준의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고, 자재 및 임금 상승으로 분양가는 오르는데 로또 청약이랑 메리트가 줄면서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현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고, 아직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는 반면에 인건비 및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해서 기본형 건축비는 인상시켰습니다. 민간 건설사들과 은행권은 부동산 PF 특칠 문제와 급등한 자재값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시한 자료를 그래프화한 자료입니다. 2014년부터 2022년도까지 자료를 도포하였고요. 분양 세대와 미분양 세대를 같이 표기했습니다. 미분양 세대를 보시면 미분양 세대는 항상 있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미분양 물건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데요. 이 미분양률은 2014년부터 쭉 보시면 2020년도, 2021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가장 좋을 때라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가 2022년도에 8년 사이에 3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2년 공급이 줄고 미분양률이 높아진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가파르게 오른 금리로 투자 심리와 구매력이 급격히 줄어든 탓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미분양률이 좀 올라갔던 2017년, 2018년, 그리고 2022년 이렇게 미분양이 쌓이는 와중에도 분양가는 항상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오름세 편차는 있어도 2016년부터 쌓여온 데이터를 보면 전국적으로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엔 공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서울 내에서도 입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면서 일부 등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시간이 지나면서 인건비 및 원가 상승으로 인해 짜장면 가격, 햄버거 가격이 오르듯 아파트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분양시장에서 분양 가격은 분양받는 사람 또는 매수자 입장에선 되게 원가, 즉 가장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택시장에서 분양, 청약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주택시장의 흐름을 보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인데요. 시장 분위기와 시장 가격의 증감에 따라서 이렇듯 호황기에는 로또 청약이라고 불릴 때도 있고, 침체기에는 미분양이 나거나 마피들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가가 분양가 밑으로 형성되고 미분양 물량이 쌓이게 되면 분양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할인 분양을 통해서 가격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주택을 만드는 시행사나 건설사가 이윤 없이 사업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가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죠. 본 그래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나타낸 표입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요. 2019년 4월부터 62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합니다. 분양가에 포함되는 원가를 살펴보면 크게 택지비, 땅값이고, 공사비, 건설비, 간접비, 설계, 감리, 홍보비, 이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들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들에서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3월 2일 공고한 검단신도시 금강피테리온 3차의 공고문 일부입니다. 상단에 분양가를 확인하는 부분에도 대지비와 건축비가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공사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분양 원가는 공고문 제일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단부를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라고 해서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의 비용으로 이 건설 원가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 밖의 비용은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라는 게 있는데, 이 가산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분양 원가를 공개한다고 해도 일부 한계는 있습니다. 국내 분양 시스템이 대부분 선분양, 후건설입니다. 건설 전에 여러 가지 재반 요소를 따져서 산정한 금액이라 건설 과정에서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00% 원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세부 항목을 모르기에 어디서 마진을 더 포함시켰는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제시됨으로써 소비자가 어느 정도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약간의 투명성도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사의 분양가 부풀리기 및 과도한 이윤 추구를 제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분양가 자체라기보다는 건축비의 상한을 정해두고 지자체에서 분양가 심사와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3월과 9월 연 2회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는데, 23년도 3월은 16층에서 25층,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기본형 건축비가 194만 3천 원으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은 별도로 약 100만 원 정도 공시되어 있고요. 약 5년 전 가격과 비교해보면 기본형 건축비라도 약 4,200만 원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상제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수용하거나 매입한 택지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100%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민간 택지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곳에서만 분상제가 적용됩니다. 작년 22년도까지는 서울 대부분과 경기 일부가 분상제를 실시하도록 지정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1.3 대책을 통해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해제된 상황입니다. 앞에서 분상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올해 분양한 아파트들 중에서 분상제 적용 아파트와 적용하지 않은 아파트들의 건축비 수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비와 확장비를 놓고 본다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은 최저 3억 정도에서 최대 3억 2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총 분양가 차이는 결국에는 토지 가격에서 많이 차이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분양으로 진행되는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공사비 자체는 사실 비슷한데, 건접비 항목으로 들어가는 분양시설 및 홍보경비 항목에서 민간 분양하는 아파트들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쓰여졌습니다. 앞에서 잠깐 보실게요. 간접비 부분에 보면 일반 분양 시설 경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공공분양은 낮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를 보시면 건축비 자체만 확장비를 포함하지 않고도 3억 2천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확장비를 포함하면 최저 3억 3천도에서 4억 3천 정도로 갭이 많이 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23년도 서울 인천 지역의 분양 성적을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 3개 아파트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분위기에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최대 경쟁률이 253대 1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 영등포자이는 작년 분양가 상한제 심사를 통과했던 가격으로 분양이 진행됐고, 주변 시세에 비해 1억 원 가량 저렴한 탓에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거의 12억에 가까운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입지가 좋은 탓인지 이 총 분양가의 70%가 땅값이고 나머지 30%만 건축비로 되어 있습니다. 은평 센트레빌과 등촌 지화인도 서울 내에 있는 아파트라서 그런지 높은 분양가라는 평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에 힘을 입으면서 분양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 지역 세 군데 아파트입니다. 인천 지역에서 전타입 1순위 마감한 곳은 검단 신도시의 금강 펜테리움 3차가 유일합니다. 높은 경쟁률은 아니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착한 분양 가격과 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미추홀에 있는 더샵 아르테도 84타입은 1순위에 마감이 됐는데, 나머지 평형대에서 미달이 났습니다. 이 더샵 아르테와 송도, 구송도에 있는 경남 아너스빌은 주변 시세에 비해 높은 분양가로 인해 분양이 어려웠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와 미적용 아파트의 건축비 차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추홀 더샵과 금강 3차는 같은 평형이지만 건축 확장비 차이가 1억 원 넘게 차이가 나고 있고, 구송도인 경남 아너스빌의 경우엔 5구 타입인데도 84 타입보다 건축비가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 검단 신도시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의 가격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10월 호반 서문 1차에 첫 공고를 시작으로 23년도 3월 금강 펜트리온 3차까지 총 29개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는데, 모든 단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습니다. 이 가격은 84 타입 기준층 기준으로 가격 조사가 된 건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노란색 숫자가 분양가, 확장비를 합친 총액이고, 밑에 있는 파란색이 토지비, 주황색이 건축비, 회색 부분이 확장비입니다. 총 분양가를 보면 일부 등락은 있었지만 8년 하반기에 4억 초반에 형성되었던 분양가가 마지막 4개 단지를 보시면 4억 후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택지비를 보시면 또 초반에는 1억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던 금액이 후반에는 2억을 초과하거나 2억에 가깝게 올라가 있습니다. 비슷한 택지지구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색 부분인 확장비 부분은 앞쪽 단지들에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보이다가 뒤쪽 단지들은 적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2020년도 2월에 분양가 상한제 발코니 확장비 심사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기존 확장비에 포함되었던 기본 옵션들이 유상 옵션으로 변경되면서 발코니 확장비는 줄어들고 유상 옵션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상대적으로 확장비가 1,000만 원 이상 되는데, 아래쪽은 거의 다 1,000만 원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8년도, 19년도에 있던 아파트들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던 침실 붙박이장, 주방 장식장, 냉장고장, 팬트리 선반, 그리고 파우더장들이 2020년 이후에는 유상 옵션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해당 옵션을 추가하시면 실질적인 분양가는 더 늘어나 보이겠습니다. 분양가와는 별도로 다시 미분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오른쪽 요 비고란에 있는 마이너스 숫자는 미분양 세대를 나타낸 숫자입니다. 검단 신도시도 한때는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참혹한 동네였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했던 단지가 대방 디에트르 1차 그리고 신한 이스빌이었는데, 분양 세대의 대부분이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분양 물건들은 다 소진되긴 했습니다. 그 미분양 단지의 청약 결과가 이렇게 비슷했는데, 입주 결과는 정반대 상황이 전개됐어요. 두 단지 모두 전매 제한이 3년만 지나면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이었는데요. 대방 1차는 22년 4월부터 전매가 가능해서 프리미엄가도 5천에서 1억 원까지 거래가 됐었고, 손바뀜도 꽤 많이 됐었던 단지들입니다. 이때만 해도 기준금리가 1.25에서 1.5% 정도였어요.
반면 신한인수빌은 2022년 12월부터 전매가 가능했는데 2022년 하반기에 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다 빠졌는데 기준금리가 그새 3.25%까지 올라가면서 거래가 안 되고 물량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단지는 입주가 7월부터 시작되었던 아파트라서 잔금 제한 날짜도 급박해지면서 한때는 모피에서 일부 마피까지 나오기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급매물이 거의 다 소진되었고 잔여 매물에는 플러스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5년 전 가격과 현재 분양가를 비교하면 어떠신가요? 많이 오른 것 같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검던 신도시가 앞으로 개발할 곳이 더 많이 남아있고 발전 가능성은 높은데 수도권에서 이만큼 저렴한 아파트 청약지를 찾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검단 신도시는 2기 신도시로서 현재 분양 입주하고 있는 국가 신도시 중에서 서울하고 가장 가깝고 큰 도시입니다. 다만 서울과 인접한 대양, 부천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입지적 메리트가 반갑되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서울 접근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현 시점에서 가격 및 입지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높은 지역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7만 6천 세대가 넘어가는 대형 신도시로서 서울 중심부에서는 약 25km, 강서와 마곡에서는 10k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단 신도시에서 잔여 분양 필지의 위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분양했던 금강 펜테리온 3차의 위치는 이곳이고요. 오는 5월에 예정된 단지가 대방 디에트로 5차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필지는 아직 분양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위치들입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쯤에 분양 광고가 가장 높은 위치는 100일 역세권에 남아있는 이편한 세상과 롯데캐슬 자리가 있습니다. 롯데캐슬은 주상복합, 민간 분양으로 1단계 랜드마크인 넥스트 컴플렉스가 착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이편한 세상은 민간 참여 공공 분양으로 진행되는데 원래는 작년에 진행됐어야 되는데 미뤄진 곳이고 아마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B 13필지는 호반 3차 자리인데 사전 청약을 했던 위치입니다. 후분양을 하는 곳이라서 본청약이 25년 4월, 입주가 26년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사전청약지인데 103 역세권의 노란색 3개 필지도 사전청약을 했던 곳이죠. 해당 필지는 본청약 예정 시기가 22년 말이었는데요. 이 집값이 떨어지고 분양가가 오르면서 한참도록 본청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사전 청약 포기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는데 민간 사전 청약자는 당첨을 포기하더라도 이전 청약 통장의 지위가 그대로 살아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자신 있으시면 포기하셔도 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굳이 사전 청약에 목매어 있지 않으셔도 되고 아마도 추정 분양가도 기존에 알고 계셨던 가격보다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나머지 단지들은 인허가 단계에 있거나 아직 토지 매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겠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23년 2분기 검단 신도시 뉴스 브리핑으로 검단 신도시에 있는 추가 개발 예정 소식들과 아파트 시장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